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변호사 이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사례는요, 급성 심근경색을 놓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우리 소화기계 증상하고 급성 심근경색 증상하고 서로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사례가 이제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 기록을 보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료 기록부를 보면요. 이 환자는 63세 남자 환자예요. 63세 남자 환자고 소화기 내과에 이제 내원을 했고 2021년 8월 3일 날 내원했습니다. 내원했을 때 이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보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아프고 숨쉬기가 불편하다. 자, 이렇게 호소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순환기의 증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명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명치는 또 상부 복부 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소화기의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또 숨쉬기가 불편하다 하니까 이거는 소화기의 증상일 때도 숨쉬기가 좀 불편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다가 또 흉통일 때도 좀 숨쉬기가 불편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내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소화기 내과에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 내원했기 때문에 우선 이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보고 의사 선생님은 에피가스트릭 디스컴포트, 그러니까 소화기의 증상이 위장 주변이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EGD, 의식도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어요. 2021년 8월 11일 날 실제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지들 해서 이 당시에 명치가 아프다는 거 내시경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거드, 의식도 영리험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서 위장관에서는 안트룸 뮤코잘에 아트로픽 체인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소화기계 약물을 이제 주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21년 8월 17일 또 왔어요. 또 와서 이제 호소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도 명치가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가 했어요. 지금도 명치가 답답하다. 사실은 8월 11일 날 내시경을 하고 그 PPI를 비롯해서 내시경 의식도 역류염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약물들을 이제 투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8월 17일 와서 지금도 명치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PPI라는 약물들, 소화기 약물들을 이제 주었죠. 근데 이 환자가 다시 2021년 8월 28일 날 다른 병원에 내원해 어떤 증상으로 왔습니까? 이제 심근경색으로 왔어요. 주 진단명이 스템입니다. 심전도상에서 ST 분절이 엘리베이션 된 MI, 심근경색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혈관 조영술을 비롯해서 그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급성 심근경색을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요. 자, 이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도 알아야 되고 의료진도 알아야 됩니다. 이 환자 63세 남자 환자잖아. 이런 환자가 명치 끝이 아프다거나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했을 때 반드시 소화기계 증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흉통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명치 끝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 어깨 축지로 뭐 통증이 뻗친다든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반드시 소화기계 증상이냐? 이게 아니고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환자는 심전도라든가 심근 효소 수치를 검사함으로 인해서 이 심근경색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식도나 의 내시경을 통해서 소화기 증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굉장히 진료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 스스로도 내 나이가 심근경색이 올 만한 나이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심전도 먼저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사 선생님도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소화기의 증상뿐만 아니고 심근경색이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심전도를 찍어서 결국 방어 진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의료진과 환자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게 과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받고 싶다,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그런 차트를 보내주시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